네, 안녕하세요. 김경수 노무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근로계약과 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교육 영상입니다. 먼저 근로계약과 법과 관련해서 이제 노동관계법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이 노동관계법은 좀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게 나눠 보면 개별적 근로관계에 관한 법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먼저 개별적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개별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적 근로관계 안에서도 고용보장에 관한 법들, 그리고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법들, 그다음에 사회보장에 관한 법들이 있습니다. 이 고용보장에 관한 법을 보면 직업안정법이라든지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있고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 제일 많이 이제 아시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과 관련된 거는 특히 이제 4대 보험과 관련돼서 고용보험,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는 노동조합이 있는 이제 사업장에 적용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나 그다음에 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이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별적 근로관계나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이제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이제 모집 단계부터 채용, 교육, 훈련, 퇴직, 재취업에 이르기까지 인사노무 관리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를 처음 모집할 때부터 채용부터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주고 다시 퇴직을 할 때까지 이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이 각각 규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규정들, 노동관계법은 보통 근로자의 보호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지원 내용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개별적 근로관계 중에 특히 이제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법,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기준법에서 이제 가장 많이 규율을 하고 있는데 이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장에 이제 적용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긴 하지만 이제 4인 이하 사업장과 4인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 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이 이제 4인 이하와 5인 이상의 적용 범위가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10인, 30인, 50인 이렇게 이제 적용 범위가 약간씩 달라지긴 하는데 가장 좀 큰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게 4인 이하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적용 범위를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를 4명까지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들이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것을 보면 해고 등의 제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직하거나 감봉하거나 이런 징계,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불이익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러한 법률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보호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보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근로자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조항들은 그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에 관련한 내용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보면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근로시간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 생리 휴가에 관한 사항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4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근로조건 명시에 관한 사항이죠. 근로기준법 17조에 근로조건 명시,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해야 된다. 근로자를 채용하는,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들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고 예고, 근로기준법 26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 30일 전에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을 하게 되면 하루치의 유급 휴일을 주게 되는데 그 유급 휴일을 주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했을 때 30분, 1시간 근로했을 때 8시간 근로했을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요. 출산 전후 육아, 육아휴직 이런 내용들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그 규정들입니다. 먼저 근로조건 서면 명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로조건 서면 명시는 이제 근로계약서 체결이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서면으로 명시를 해서 근로자와 이제 서로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서를 이제 체결하라는 겁니다. 이 근로계약서는 정규직의 경우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가 약간 다릅니다. 이 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로기준법 1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같은데 그 명시해야 되는 세부 사항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보면 먼저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을 명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본급만 있는 사업장 같으면 그 기본급을 이제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본급과 식대, 교통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임금의 다른 항목들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그 구성 항목을 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 항목별 계산 방법을 또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임금의 그 기본급이 2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기본급 200만 원은 어떻게 계산이 된 것인지 월 몇 시간분의 임금인지 이렇게 이제 계산 방법을 명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임금 안에 그 연장 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 있어서 이 연장 근로수당과 휴일 근로수당이 어떻게 계산이 돼서 포함이 된 건지를 명시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금의 지불 방법. 쉽게 말씀드리면 임금을 언제 지급을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매월 25일 날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달 임금을 다음 달 5일 날 지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임금을 계좌로 입금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줄 것인지, 이런 지불 방법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정 근로 시간. 소정 근로 시간은 쉽게 말하면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를 하는지 이 근무 시간을 명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휴일,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주일 근무를 하고 휴일 하루를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연차 휴가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취업의 장소,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종사 업무,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이런 사항들을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사항들이 명시가 되어야 되느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통상 의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정년까지 근무하지 않고 하루에 뭐 짧은 시간 아니면 일주일에 뭐 이틀, 3일 하루에 8시간보다 짧게 그 다음에 그 기간의 정함이 있는 뭐 몇 개월 또는 뭐 1년 이렇게 이제 짧게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을 근로자들을 소위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기간제 또는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말 그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통상 근로자. 통상 근로자는 우리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를 통상 근로라고 합니다. 이런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1시간이라도 짧으면 그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죠. 그래서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 근무 시간이 통상 근로자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은 근로자의 경우에 계약서에는 먼저 근로 계약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있는 근로자죠. 정규직은 정년까지 근무를 하는 근로자지만 기간제는 일정 계약 기간이 있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 기간을 명시를 해야 돼요.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에 정함이 없는 소위 말하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걸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기간을 당사자 간에 정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그리고 휴게 이거는 이제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같죠. 하루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고 중간에 언제 얼마큼 쉬겠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은 정규직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휴일, 휴가, 그리고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될 업무, 그것도 정규직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서에는 좀 특별히 또 명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를 얘기를 하는데 하루 8시간 주 5일 이렇게 근무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8시간 미만 또는 일주에 5일 미만으로 이렇게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근로일하고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8시간씩 3일을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월, 수, 금. 그러면 하루 8시간씩 3일 일한다는 걸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하루에 뭐 4시간씩 이틀만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다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이외에 추가적으로 되는 사항이 근로계약 기간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 특히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일 그리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명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로계약서는 체결 의무가 근로계약 체결 의무는 사업주한테 있습니다. 사업주. 사용자는 이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를 채용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사업주한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 처벌 조항은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근로자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500만 원 이하 벌금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이제 법원에서 정해지겠죠. 그 다음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 그래서 단시간 근로자의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그 근로조건 명시사항 중에 근로계약 기간 그리고 임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각각 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 기간 명시를 하지 않았다면 50만 원, 임금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50만 원,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50만 원. 이렇게 이제 각각 그 항목마다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 1회 위반의 경우에는 50만 원이고 2회는 100만 원, 3회 200만 원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나 휴게, 휴일, 휴가, 뭐 근무 장소나 업무
이런 것들을 명시하지 않으면 각 그 미명시 항목마다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2회 명시하지 않으면 60만 원, 3회 위반은 120만 원의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시로 보면 근로계약서를 제가 예시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먼저 근로계약 기간이죠.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근로계약 기간으로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제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규직의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이 시기, 시작하는 시점만 명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기는 뭐 정년까지로 한다. 아니면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걸로 한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 이거를 이제 명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하고 일주에 뭐 몇 시간으로 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 중에 몇 시간으로 한다. 말씀드렸듯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을 하는데 휴게시간을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이렇게 정해놓는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이 점심시간을 이제 휴게시간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있으면 특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일 및 휴일, 근로일은 이제 휴일을 제외한 날, 휴일은 법정 휴일, 법에서 정한 반드시 부여해야 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5월 1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휴가, 연차 휴가나 생리휴가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도로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차 휴가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일일이 다 명시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이제 같이 명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임금액이 이제 매년 또는 이제 몇 개월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되는 이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임금은 이제 별도의 임금계약, 급여계약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이 급여계약을 따로 체결할 수도 있지만 이 임금을 이제 근로계약서에 같이 명시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은 언제 지급한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급 방법, 그다음에 현금 또는 뭐 예금 계좌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근로계약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반드시 환불을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교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환불을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돼요. 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이제 7항에 넣어놨고요. 나머지 8항은 정하지 않은 사항들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근로계약서 예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근로계약서가 뭐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닌데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에 따른 그 서면 명시 사항을 명시를 해서 한 내용을 제가 이제 근로계약의 형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명시가 된다라고 하면 꼭 이렇게 쓰지 않으셔도 근로계약서를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임금은 저는 이제 별도의 급여계약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임금계약서를 저는 이제 다 따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면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계약 기간이 같을 수도 있고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 기간은 뭐 2년 아니면 1년으로 하면서 임금계약은 6개월 단위로 갱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계약 기간을 뭐 따로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물론 근로계약 기간과 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급액, 월 지급액은 월 얼마를 주되 기본급이 여기 얼마고
연장 수당이 얼마, 휴일 수당이 얼마,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함을 시켜 놓는 경우에는 기본급은 주휴 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월 몇 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그다음에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은 월 몇 시간, 휴일 근로 수당은 몇 시간의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임금의 계산 방법을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지급 방법. 지급 방법은 세금이나 사대보험을 공제하고 뭐 현금이나 그다음에 예금 계좌로 뭐 지급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임금계약서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의 변경 사항이나 뭐 비밀 준수, 준용, 적용 범위 이런 사항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규정되는 사항들. 그래서 임금계약서에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